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가 양국협의회를 열고 평화와 화해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선교 70주를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손에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온 한 라오스 어린이가 한국교회와 의료기관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한세대학교 사회봉사센터가 사단법인 성민원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석법인단체협의회와 총회사회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과천 소망교회에서 교회와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주제로 백석사역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교회가 양국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한일 양국교회가 과거를 직면하고 교회의 사명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가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11회 한일 NCC 양국협의회 현장입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NCCK 부회장 박상규 목사는 사랑과 공감을 통해 평화와 화해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 모든 과거사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어 NCCK 회장 조성암 대주교는 초기 교회처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Our role can be important in the societies in which we live. If we Christians living in Korea and Japan cultivate the love and peace of Christ among us. 양국 교회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오랜 기간 공동과제를 나누며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출범하며 역사 대응, 평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NCCK 총무 김종생 목사는 정부 간 외교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교회가 먼저 기도와 연대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풀기 어려운 부분을 어쩌면 교회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아간다면 아마 그거 자체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 교회는 한일 교회로만 끝나지 않고 세계 교회와 함께 이 일을 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도 함께하며 연대의 뜻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는 NCCK 여성위원회 김은정 목사와 일본 그리스도교단 시미즈 카제 목사가 무대에 올라 과거사 해결을 위해 교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13일까지 이어지며 청년 세대, 기후위기 등 한일교회가 함께 직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선교 70주를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주제 강연과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앞으로의 선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55년 고신총회에 선교부를 설치하며 시작한 해외 선교는 지금도 56개국의 500여 명의 선교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기념대회에선 2박 3일간 선교사들과 고신총회의 교회들이 모여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7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고신 세계선교회 70주년 기념선교대회는 해외에 나가 있는 56개국의 약 500여 명의 선교사들 초청해서 그리고 그동안 후원해왔던 지도자들과 우리 고신교회들이 다 모여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신교회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문인 선교와 보안지역 선교 등 다양한 주제 강연으로
참가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교제를 통해 직접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 연장 교육, 일명 T교육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T교육은 신학교가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신학교가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선교사들을 섬기는 교회들의 전기세 등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가덕교회 이성수 목사는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라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섬기는 대상을 가족으로 생각할 때 많은 고민들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 많으신 분들만 아이들 공부시켰죠?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다 하셨어요.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제가 가족교회를 섬기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었어요. 강연을 들은 참가자들은 지역별 선교 부스를 탐방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파라과이와 러시아 선교사들은 책자와 홍보 부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역하면서 정말 선교하기에 좋은 곳일 뿐 아니라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남미 땅에 발을 디딘 곳이 파라과이임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가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긴 하지만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좀 객관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선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자녀 교육, 사춘기에 대해 동역자들의 기도가 결국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아이를 살리고 우리 선교사의 자녀들을 살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선교를 준비하는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가 궁금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교를 2년 뒤에 나가는 거지만 이제 계속 또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또 걱정됐던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오면서 좀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신총의 세계선교회는 이번 기념대회를 마치고 19일까지 노회 선교대회와 선교사 대회를 통해 세부적인 선교 전략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양손에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온 한 라오스 어린이가 한국교회와 의료기관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 라오스 출신 어린이 마이민 양은 최근 이곳에서 양손의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라 씨는 딸 곁을 지키며 회복과 재활까지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ในมาเกาหลีไม่มินกับนางหลาขอบใจหมดทุกคนที่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แล้วก็ภูมิใจที่ท่านหมอใจดีปอแปลงเอาไม้มิ้นเนาะก็ขอบใจที่หมอทุกคนเบิ่งแย่งใส่ใจแล้วก็ 마이민 양에게는 선천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양손에 손가락이 서로 붙어있는 합지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스 현지 의료 여건도 가정의 경제적 여건도 마이민 양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민 양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해 라오스에서 활동 중이던 선교사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선교사들이 같은 동네에 살던 아이의 사연을 소속 교회에 전달했고 기적 같은 도움이 전개됐습니다. 교회는 마이민 양과 라 씨의 한국묘와 치료기간 체류비 또 통역까지 모두 지원했고 사랑 나눔에 동참하기로 한 병원은 무료로 수술을 해줬습니다. 신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병원 의료진은 물론 한 대학병원 의사까지 함께 집도하며 수술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가난하거나 또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도 또 미국 등 어떤 다른 나라부터 선교사님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좀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 그런 의료 혜택을 못 받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우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달 초 손 교정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현재 마이민 양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마이민 가족은 이달 말 라오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마이민 양은 앞으로 공부도 그림 그리기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마음껏 누리며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갈 계획. 선교사와 소속교회 또 병원이 펼친 사랑 나눔으로 한 어린이와 가정에 소중한 희망이 싹텄습니다. ทุกคนที่เกาหลีใจดีที่สุดเบิ่งแต่ไม้มินเนาะหักไม้มิน ก็พิเศษก็ขอบใจพ่อใหญ่แม่ใหญ่ 구TV 뉴스 김태웅입니다. 한세대학교 사회봉사센터가 사단법인 성민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민원은 1998년 군포 제1교회 부설 복지기관으로 설립돼 기독교 정신으로 섬김과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를 비롯해 아동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지역복지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인재 양성, 사회복지의 발전, 지역사회 기여 및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학생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 지원과 참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백석 법인단체협의회와 총회사회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과천 소망교회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주제로 백석사역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존립 자체를 고심해야 하는 총회사나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목회를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백석사역 박람회는 단순히 여러 기관과 단체의 사역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 내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찾아오는 전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복지, 교육, 긴급구호, 선교와 자립사역 등을 위한 유휴 공간으로 활용되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는 복음의 현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더 온누리교회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교회에서 국내 의료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의료적 돌봄과 복음 전파, 교육의 가치를 담은 복합적 선교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의사 20명과 간호사 13명을 포함해 지원팀 40명, 교역자와 병원 관계자 20여 명 등 총 90여 명으로 함께했고 복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은 계속될 건데 꼭 이제 운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가지 소외 지역이나 꼭 의료가 꼭 필요한 발굴해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이제 앞으로도 원합니다. 예. 운주교회 소준호 담임 목사는 함께한 섬김과 봉사의 정신에 감동했다며 운주교회도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헌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속에서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더 온누리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더 온누리교회는 국내외 의료선교 외에도 오는 8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의료와 미용, 어린이 사역 등 해외 선교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최근 10년간 3억 5천만 명 불어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2010년에서 2020년 세계 종교 지형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기독교인은 10년 사이 1억 2,200만 명 증가한 23억 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슬림 인구는 3억 4,700만 명 증가한 20억 명에 달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종교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75.8%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답했고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인구는 24.2%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주 저자인 콘레드 해킷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젊은 층 1명당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은 3명꼴로 나타났다며 이전까지는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무교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기독교 이탈 여파로 무교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습니다.
9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북한이 항의해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11일 첫 통화를 갖고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체코 정상과 네 번째 통화를 가졌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 명대 증가세를 보인 것은 13개월 만입니다. 고령자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건설업 부진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 인구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초로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12일 제주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내리는 장맛비입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12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11일 예보했습니다. 또한 13일 밤부터 정체전선이 이동하면서 비가 전국으로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현지 시간 11일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한인들은 두려움 속에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L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해외 최대 한인 거주지로 재미 한인 약 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직원 없이 운영이 어려운 코리아타운 식당들은 일손이 부족해 문 닫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 LA 폭동을 경험했던 한인들은 이번 시위가 제2의 LA 폭동으로 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9,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통상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진입한 자체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대만의 수출이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9일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의 올해 1월에서 5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3% 늘어난 2,299억 달러로 이중 대중국 수출 비중은 28.1%에 그쳤습니다. 대만의 대중 수출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한 616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26.8%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유 거래 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새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 24도, 대구 28도, 제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장애를 가진 소녀를 돕는 교회의 모습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웃을 존중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